코스닥에서 장외시장으로 나간 그 두월물산이 작년 6월 20일 날 주가가 107원에 비상장 거래소에 등록이 됐는데 반년 만에 주가가 2000배 이상 2440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400배면은 약 25조 원의 자금이 몰린 것이죠. 어떻게 코스닥의 그 기업들도 이만큼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현대사료를 또 매입을 경영권을 인수해서 코스닥 우회 상장을 시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25조에서 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그 지금 현대 사료를 매 양수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대주주를 변경할 5월 4일 날 변경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월물산의 그 비약적 성장, 두월물산뿐 아니고 지금 비상장 거래소에서 지금 뭐 일일이 이 업체 이름을 이 두월물산은 이제 원체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기에 500배 수를 찍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점이다 했는데 결국 30만 원까지 주당 107원짜리가 30만 원까지 계속 유상증자 해가면서 반년도 안 돼서 정확히 말하면 4배까지가 그때가 최고점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고점이다 하면서 6개월간 지속이 됐고 최전성기는 29조 5,52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는 코스피시가 총액 기업 규모에서도 10위권인 기아자동차가 28조 5,781억 원보다 더 크게 또 신한금융이 25조 뭐 웬만한 재벌 기업을 제치고 저기 10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5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사료라든가 쟁쟁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지금 보면은 5월 9일자에도 보면은 각 근로자들 기술자들 이런 걸 많이 지금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을 봐서 본격적으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할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사료가 운영 자금난이 치어지자 이것을 인수한 것이죠. 두월물산 경영진은 현대사료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했죠. 현대사료는 전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200원을 전환사채 12로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두월물산 회사 이름은 카나리아 바이오죠. 그 업체 이름으로 1,000억 규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료 경영권은 두월물산으로 넘어가고죠. 두월물산뿐 아니고 지금 비상장 거래소에서 어떻게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보다 더 큰 10위권까지 지금 육박했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진입 장벽이 이제 무너졌어. 사실 제도권 비제도권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돈만 번다면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희망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모두 희망에
들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노력만 하면은 또 가능한 것이죠. 뭐 두울물산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못한다는 보장은 없죠.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통해 투자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비상장 주식에도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상장 주식의 유통 금액이 30억 주 이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규모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장외증권거래소도 생겨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비상장 주식시장, 소규모 사업장의 상장을 돕고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서 소규모 기업의 상장을 돕는 기업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배영규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주식 상장은 참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제 도움을 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비상장 주식거래소의 상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비상장 증권거래소가 이제 수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사업 소개서라든지 사업 계획서, 회계 보고서, 기술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 평가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 같은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조건에 맞는 거래소를 소개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최근에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장외 주식 외에 비상장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규모 사업장은 자본금도 부족하고 또 여유가 되지 않아서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력이나 이런 뛰어난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그 창구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거래소가 생겨난 배경인데요. 이미 국내에 여러 비상장 거래소가 있지만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상장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본금이 50억에서 100억이 되어야 상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조건이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운 거래소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곳이 있죠. 예. 증권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소규모 기업도 상장 가능한 증권거래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증권거래소의 경우 연평균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어야 상장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생겨난 비상장 증권거래소를 예를 들자면 자본금 1억에 사업 실적 1년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돼도 상장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폐업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식 판매 대금의 이제 30%를 예치하는 이런 투자자 보호 약관을 갖춘 증권거래소만은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취합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즉 뭐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되고 뭐 기업주가 구속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네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금융사나 대기업에서도 비상장 증권거래소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인 곳도 꽤 있다고 하는데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난 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비상장 주식 유통 추정 정보에 따르면 2020년 거래 규모가 30억 주에 달하고요. 이거는 금액으로 약 120조 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뭐 1조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고 장외 시장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로금리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투자처이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이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보통 어떤 기업이 또 상장 신청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면 또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출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대출이 거절돼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유망한 기술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장을 통해 투자를 받게 되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아닌 투자로 회사가 운영되니까 기업으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상장 후에도 3년 동안은 자문 역할을 하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네.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들이 이곳을 통해서 상장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배영기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